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김진희입니다. 지금부터 개념 루트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63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풀기 전에 여기 학사모 모양의 교육청이라고 달린 메모 보이시죠? 여러분들 요거 뭘 뜻하는 겁니까? 바로 여러분들 모의고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교육청에서 낸 모의고사 문제인데요. 사실 우리 개념 루트 안에도 모의고사 문제들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교과서 문제도 있고 뭐 변형 문제, 유사 문제 있는데 얘네들 다 숨어 있단 말이야. 알기 쉽게 표기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 찾아서 여러분들 3월, 6월 됐을 때 모의고사 때 활용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특별히 가지고 온 이유 있습니다. 문제 되게 길죠? 문제 되게 길어요. 도형에서 어떤 둘레를 추정을 해서 부등식에다 연결을 시켜버렸어요. 길고 복잡해 보이고 어떻게 찾아야 될지를 몰라. 그러나 얘 알고 보면 매우 간단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어떻게 풀이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요 정도 난이도의 문제는 모두 맞는 거야. 약속. 자, 시작.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가 있어요. K는 0보다 크고요. Y축과 만나는 점 A고, 자, A에서 X축의 평행하게 선을 하나 그렸어. 평행하게 그렸단 얘기는 여기 만나고 있는 B라는 점 있죠? A하고 B의 점의 높이가 동일하다. 즉 Y좌표가 똑같다는 얘기야. 됐지? 그리고요, 또 쭉 내려와서 점 B에서 X축이 내린 수선의 발이 C입니다. 수선의 발 C구나. 와. X축에 평행한 애가 두 개가 있는데 심지어 수선의 발 내렸으면 안 봐도 여기 나와 있는 요 사각형은 직사각형이죠. 근데 그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물어본 거야. 아, 그럼 나 좀 느낌이 오는데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가로하고 세로의 길이 더해서 2배 해주시면 되겠죠. 아, 그러면 가로, 세로 길이만 알면 되겠구나. 그런데 가로, 세로의 길이는 우리가 어떻게 찾지? 주어진 배경이 바로 좌표 평면 내에 이차함수 그래프가 있는 애들이에요. 솔직히 좌표만 알면 길이 찾는 건 정말 쉽죠. 그래서 우리는 좌표를 찾는 데 조금 중점적으로 접근하면서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문제에서 둘레의 범위가 있잖아요. 14하고 78이라고 알려준 이유가 뭐겠어? 요 안에 모르는 애들이 있다라는 얘기지, 그치? 우리는 GK만 잘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방금 선생님이 얘기하면서 그은 선이 바로 뭡니까? 주어진 포물선의 바로 축이 되겠습니다. 자, 축을 기준으로요, 나누어지는 애들은 전부 길이가 똑같죠? 와, 그러면 축을 기준으로 원점까지, 축을 기준으로 C까지 길이가 같다고. 와, 빨리 우리 축의 방정식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우리 교재 개념 루트 장점이 뭐야? 진짜 좋은 게 뭐예요? 진짜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고 싶다. 그 옆에 보면 진짜 그 가이드 되게 많이 돼 있죠. 이전에 까먹었던 거, 배웠던 거, 그 다음에 뭐 팁, 별의별 게 다 있는데 여기서는 뭘 떠올려야 될까요? 보지 말고 얘기해볼까? 그렇지, 축의 방정식. 선생님이 그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선생님이 사실은 막 공식을 막 외워 막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싫은데 축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암기만 하고 있으면 정말 간단하게 문제를 빠르게 해결을 할 수가 있어. 언제야?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일 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때 축의 방정식 빠르게 구하는 방법, 요거는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외워보도록 할게요. 자,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축의 방정식 바로 등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바로 적용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2, a가 얼마예요? 최고창 개수예요. 또 마이너스 1이에요. b는 누구예요? x의 개수예요. 와, 플러스 2 날라가고 누구만 남아? K만 남아. K가 바로 주어진 포물선의 축의 방정식이다 라고 나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전에 이렇게 가볍게 그렸던 애가 요 위치가 K라는 얘기야. 나 그럼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지금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 길이만 알면 되잖아. 그치? 얘들아, C의 좌표 한번 말해볼래요? C의 좌표 얼마입니까? 길이 똑같다니까? 0에서부터, 즉 원점에서부터 여기 축까지 가는데 K만큼 걸린 거 아니야. 그치? 거리가. 그럼 여기가 K야. 아유, 요렇게 해줄게요. 그러면 자, 축에서부터 C까지 가는데도 K지. 와, 나왔어. K의 좌표는요. 2K, 0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자, 또 여기다가 조그맣게 사각형 이렇게 좀 그리고 갈게요. 요 사각형 우리 얘 둘레 구할 거예요. 지금 OC의 길이가 얼마가 나온 거야? K 더하기 K니까 2K 된 거지? 됐죠? 자, 누구만 찾으면 돼? 선생님 세로의 길이만 찾으면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제 세로의 길이 한번 찾아볼까요? A. 아, 너무 간단하다. 여기 누구야? A예요. 이러면 안 돼요. 포물선 입장에서 보면 저 점 A는요. Y 절편이에요. K제곱 플러스 4네. 맞지? 원점으로부터 올라갔으니까 정확하게 5에서 A까지는 K제곱 플러스 4가 됩니다. 선생님 지금 계산한 거 있어 없어? 한 개도 계산 안 했어. 이게 계산이야? 아니야. 한 개도 계산 안 했어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A의 좌표도 예쁘게 한번 적어볼까요? 0, K제곱 플러스 4야. 그러면 또 아까 우리 요 그림으로 와서 여기가 지금 A 아니야 점. 이 길이가 얼마라는 얘기야. Y절편 길이하고 똑같다는 얘기 아니야. 끝났네. 끝났어. 계산 끝났죠. 이거 지울게요. 지울게. 여러분들 이번에 뭐 들어가면 됩니까? 둘레 들어가면 되죠. 자, GK가 둘레인데요. 이거 뭐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둘레 그냥 바로 앞에다 적어볼게요. 일단 2배 해야 되지? 누구의 2배예요? 가로하고 세로 합한 거의 2배야. 합해볼게.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4 이것의 2배입니다. 자, 이것이 14 이상 78 이하예요. 됐나요? 자, 그럼 문제 잠깐 확인하고 가볼까요?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K값의 합을 구해달래. 자, 모든 항이 짝수이기 때문에 2로 약분해서 이렇게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살짝만 지워서 여기에서 바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로 나눴기 때문에 여기는 7, 그리고 여기는 39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나는 K의 범위를 찾아주면 되니까 이렇게 연이어서 있는 부등식의 계산은 어떻게 해주면 된다? 이렇게 왼쪽, 오른쪽 한 쌍, 다시 여기 가운데랑 오른쪽에 있는 애들 한 쌍에서 2번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귀찮아도 좀만 참고하세요. K제곱 플러스 K, 잘 봐. 우변 쪽으로 7을 넘길 거예요.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3이죠. 그리고 K제곱 쪽으로 부등호 입 열고 있으니까 요겁니다. 인수분해 빠르게 들어가면 누구랑 누굽니까? 1하고 3인데 마이너스 누구한테 붙어요? 마이너스는 1한테 붙어요. 인수분해 할 때 식이 이거니까 실제로 K의 범위는 자, 미지수 쪽으로 입을 쫙 열고 있을 때에는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은 거지 큰 게 누구야? 1이죠. 얘는 인수분해 된 거라니까 K-1, K 플러스 3이니까 실제로 답을 적을 때 부호 반대로 가야 되지. 됐습니까? 그리고 K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하나의 범위를 우리가 이렇게 찾아놨고요. 자, 이번에는요. 색깔 좀 다르게 가겠습니다. 헷갈릴 것 같아서 요거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 좌변으로 이항을 하면은요. K제곱 플러스 2K 그리고 마이너스 35가 되겠죠. 바로 보이지? 7, 5, 35. 그쵸? 7, 5, 35 마이너스는 5가 가지고 있겠네요. 자, 다행히 지금 부등호가 미지수 쪽으로 입을 닫고 있기 때문에 사입 범위가 될 거고 작은 거보다 크고 큰 거보다 작다. 누가 더 작습니까? 인수분해된 애가 이런 형태니까 실제로 답을 적을 땐 부호 반대로 들어가죠. 작은 게 7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7 그리고 플러스 5로 바꿔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7 이상 5 이하다라고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두 개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쯤에서 등장하는 우리 수직선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숫자들 확인하시고 작은 순서대로 써 내려가면서 일단 수직선의 수 정리해 주시고 첫 번째 K는 1 이상 마이너스 3 이하 그 다음 마이너스 7과 플러스 5 사이. 그렇다면 겹치는 부분 바로 얘네들이죠? 자, 문제. 모든 자연수 K예요. 모든 자연수 K야. 아, 탈락. 그쵸? 자연수니까 1에서 5까지 요 안에 있는 자연수 누굽니까? 1부터 5까지네요. 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가 되니까 6이 두 개, 12에다가 3 더하면 얼마입니까? 15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얼마? 15.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죠? 자, 637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4는 0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근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 또 3과 4 사이에 오도록 이러한 실수값의 범위가 바로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래요. 이때 a, b의 곱을 구해라. 진짜 이거 어떻게 풀까요, 여러분들? 자, 이 문제 또 선생님이 선택해온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매우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어요. 일단 봐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했어요. 아, 너는 근이 두 개구나. 그렇다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그래프를 딱 떠올리시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인데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때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여기 알파, 여기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데 저 알파는 첫 번째로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으면 된대. 자, 또 베타는 3하고 4 사이에 있으면 된대. 이렇게 만족하게 해주는 실수의 범위가 이렇단 얘기야. 아, 그럼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X축을 지나갈 때 이렇게 근이랑 만나잖아요. 그쵸? 포물선이랑 X축이랑 만나는 점이 근이잖아. 자, X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요. 바로 Y의 값, 즉 함수값, 즉 얘 2차 방정식을 포물선으로 나타낸 게 이 모양이고 얘 이름을 우리 Y라고 한번 해볼게. 등호는 좌우변 같다는 얘기니까. 여기 x제곱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4를 y로 그쵸 치환해서 얘기해도 되지. y가 0인 자리가 x축이란 말이야. 아, x축 자리가 y는 0이 되는 지점이었어.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럼 어때요? 0보다 아래에 있으면 음수, 0보다 위에 있으면 양수입니다. 즉, 여러분들 포물선을 그렸을 때 이 포물선에서 얘기하고 있는 X축이랑 만나는 교점이 되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바로 음수와 양수 사이에 있는 경계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풀이가 아주 간단해져요. 다시 말하지만 선생님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길어진 거고요. 사실 여러분들 이 그림 딱 보는 순간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돼? 그럼 나 이거 y 말고 이제 fx라고 한번 둬볼래. fx라고 해도 되지? 마이너스 2 집어넣었더니 x축 위에 있어. 자, x축 위는 뭐다?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0보다 커. 됐죠? 얘는요? 0보다 작죠? 아이, 근데 지금 알파하고 좀 비교를 해달라니까요, 선생님. 할 거예요. 기다려 봐봐. 나 지금 찾고 싶은 게 K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알파는 이용당했고요. 우린 K 범위 찾아야 돼요. 얘들아, 양수, 음수야. 두 개의 함수값 곱하면 몰라요 하면 안 돼. 함수값 곱하면 음수, 양수 곱했으니까 아, 너 음수구나 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요게
스킬 포인트가 되겠네요. 맞죠? 자, 그래서 F-2 곱하기 F-1 하면 얘는 0보다 작아. 됐나요? 자, 하나 더 있죠. F3과 F4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두 개의 근은 바로 음수, 양수 경계점이 되는 0의 위치에 있는 애기 때문에 얘네들 사이에 있다라는 얘기는 베타라는 애를 거치지 않고서는 다른 보로 갈 수가 없다라는 뜻이니까 두 개 곱하면 얼마란 얘기예요? 음수라는 얘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0보다 작아지죠. 그래서 음수의 정의인 0보다 작다를 이용해서 부등식이 새롭게 하나 탄생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식에서 나오는 애부터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여러분들 F-2로 한번 가볼게. 자, 우리 아까 얘를 fx라고 두기로 약속을 했죠. 선생님이 이쪽으로 좀 데리고 와서 fx는 x제곱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4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f-1 한번 해보자. 자, 마이너스 2 한번 쭉 넣어볼까요? 그럼 얼마야? 4 빼기 4니까 일단 없어지고 x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플러스 2k죠. 자, 괄호 열고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볼게요. 1 빼기 4니까 마이너스 3이야. x에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플러스 k야. 얘가 어쨌다고요? 0보다 작다고요. 와, k의 범위가 나와버리네. 어땠어? 0하고 누굽니까? 3이네요. 4의 범위죠. 따라서 k는요. 0보다 크고 3보다 크다라고 하나의 범위를 찾아봤습니다. 자, 하나 더 있어. F3, F4. 자, 다시 동일하게 대입 들어갈게요. 3 대입하면 9-4니까 5입니다. x에 3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3k 되겠죠. 그 다음 4 집어넣어 볼게요. 16-4니까 12입니다. x에 4 대입하면 마이너스 4k 되겠네요. 자, 그러면서도 0보다 작아요. 자,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어차피 k는 사이범위 나오지. 하나는 3분의 5고요. 하나는 얼마입니까? 3입니다. 3분의 5가 더 작죠? 그래서 3분의 5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바로 K의 범위가 되겠네요. 그런데 둘 다 만족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쯤에서 등장해야 되는 애가 뭐야? 바로 수직선 되겠습니다. 수직선 그릴 때는요. 나와 있는 수들 있잖아요. 크기 순으로 그냥 배열하시면 돼요. 0, 그 다음 3분의 5, 그 다음 3, 끝. 0과 3 사이. 뾰로롱 하나 그려주시고 K는 3분의 5가 3 사이. 답 나와버렸네. 여기지. 자, 그럼 겹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때 A, B의 곱을 구하래. 자, 우리 마지막 요거 한번 잘 그려볼까요? K의 범위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등장을 했냐면요. 자, 새로 그릴 거야. 3분의 5보다 크고 3분의 작다라고 나왔고요. 얘가 바로 A가 되고 얘가 바로 B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개 곱하는 거 보면은요. 3하고 3 약분되면서 얼마다? 그렇죠. 정답은 5가 되겠네요.